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베트남에서 슬기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모토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심이 있으시면 제 채널 안 보시면 손해죠.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닫혀있던 베트남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중단되었던 많은 사업, 학업 등 일시적으로 베트남에 떠나 있으셨던 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베트남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주거 환경과 나은 조건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직장인인 저는 2주에 한 번 쉬는 황금 같은 토요일 날도 반납한 채 주말 내내 하노이 내 한인타운 뿐만이 아니라 렌트비가 좀 더 싼 외곽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정보를 찾으러 다녔는데요. 제 영상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주거지를 선정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현재 하노이에서 한국인이 선호하는 한인타운에서 300에서 400불짜리 한국 돈 40에서 50만원짜리 렌트는 아파트를 떠나 다른 주거 형태는 아예 찾기도 어려웠고, 렌트비가 그나마 저렴한 1, 2인이 살기에 적합한 원룸 타입의 가장 싼 방이 500불, 한국 돈 60만원 정도인데 이나마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 시가 말라가는 상황이며, 렌트 시세를 알아보는 동안 렌트비가 너무 비싸 베트남에서 렌트를 찾는 사람을 무슨 봉으로 보는 듯해서 방을 알아보는 내내 기분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현재 한인타운에서 금액이 최소 600에서 800불, 한국 돈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비싼 렌트만 일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인프라 좋은 한국에서 살지 베트남에서 굳이 왜 살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방도 하루가 달리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렌트비가 계속적으로 오를 거란 집주인의 기대 심리로 인해 집주인한테 렌트 가격을 조금만 내고 해달라고 해도 너 말고도 들어올 사람 많다는 고자세로 내고는 씨알도 안 먹히며 렌트비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 오실 계획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넘어오셔서 그나마라도 약간 저렴하고 고를 수 있는 매물이 어느 정도 있으실 때 렌트 계약을 하시기를 바라며, 현재도 렌트비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라 늦게 오신다면 하노이 대표 한인타운 미등 내 비싼 방만 남아있거나 좋은 물건은 다 빠지고 아무도 살기 꺼려하는 나쁜 컨디션의 방을 시세보다 바가지를 써가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렌트 계약을 할 수도 있으므로, 어차피 베트남에 오실 거면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려 다른 건 몰라도 베트남에서 우선 주거 문제만큼은 빨리 마무리를 지시기를 권합니다. 지난번 베트남에서 현지인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15만원 이하 집들과 현지 집을 렌트하실 때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아무리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저 환경에서의 저 방은 도저히 못 살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의 렌트를 베트남에서 구하실 때 한국인으로서 놓치기 쉬운 사항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가격대별 렌트 물건은 시세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베트남에서 가격별 방 컨디션이 이 정도구나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을 잘 숙지하시면 구독자님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남들보다 후회 없이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같이 출발하시죠. 우선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과 보안 문제입니다. 베트남은 보통 도둑을 알리바바라고 부르는데 워낙 도난 사건이 흔하고 많아서 베트남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 중 1순위입니다. 현지인들은 평상시 도난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볼 때 너무 낡아서 거저줘도 안 가져갈 정도의 아무리 허름한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도난을 염려하여 현지인들은 절대 아무데나 주차하지 않고 항상 상시 시큐리티가 상주하고 있는 오토바이 주차장 아니면 오토바이를 절대 주차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버스 정거장 바닥에 있는 시멘트로 단단히 매설되어 있는 공공의자까지 다 뜯어갈 정도이니 말 다 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그나마 치안이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한국처럼 치안에 대해 별 생각이 없으시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아낀다고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강도를 만난다거나
잠깐 외출해서 돌아왔더니 도둑이 집안 여기저기 다 둘쑤셔 놓고 집안에 돈 되는 거 별로 있지도 않은 살림을 싹 쓸어 갔다면? 저도 베트남에서 로컬 집에서 생활하다가 도난 사건을 직접 겪은 적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피해를 떠나서라도 그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한인타운이 아닌 현지인이 사는 동네에 며칠만 살다 보면 그 근방 현지인들에게 여기 한국인이 산다고 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동네 절도범의 표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하게 생활하시기가 쉽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범죄는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나 저렴한 로컬방은 문이 보통 나무문이고 도어락은커녕 잠금장치로 얄팍한 열쇠 하나 달려있는 게 다인데요. 행여나 문이 철문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절도범이 빠루등 공구로 문을 한번 제끼고 발로 한번 팍 차면은 방문이 집 냉장고 문보다 쉽게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절도범들은 한국 사람은 도난을 당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지인의 힘을 빌려 어찌어찌 공안까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안은 범인을 잡으려는 의지도 별로 없고 한번 와서 쓱 보고 괜찮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안부 쪽으로 한번 물어보고 돌아가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저렴한 곳에서 렌트를 고려하신다면 건물 안이나 밖에 상주하고 있는 시큐리티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지 시큐리티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 보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과연 대응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라도 베트남에서는 해당 건물에 시큐리티가 있는가에 따라 베트남에서 취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시큐리티가 있는 도심 내 건물은 렌트비가 최소 400불 이상이라 최소 거주비는 그 이상 잡으시길 추천드리며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거주하는 건물 입구에 반드시 시큐리티가 상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렌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K마트입니다. 베트남에서 차를 타고 가시면 길거리에 가끔씩 K마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는 근처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산다는 증표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K마트는 만만히 보여도 베트남 2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현지에서 알아주는 대형 체인으로 각 마트가 창업 전 사전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상가에 K마트가 보인다면 그 근방은 1차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인이 살기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우선 K마트 근처를 잡으시면 크게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 근방은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생활 환경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 마트가 아무리 크고 제품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 보면 한국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K마트가 현지 로컬 제품 마트보다 가격이 비싼 제품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K마트를 들어가도 가격이 동일하여 규격화되어 있고 제품의 유통기한 관리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한국 식재료의 종류도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어 가격이 조금 비싼 것보다 편리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대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아무리 이 근방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 K마트가 안 보인다면 살짝 긴장은 하셔야 합니다. K마트는 베트남에서 다른 어떤 편의시설보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방을 구하실 때 K마트가 최소한 보행으로 가능한 곳에 선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아파트가 됐던 단독주택이 됐던 주거 공간은 무조건 남향을 최고로 쳤는데요. 동남아는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고온 다습한 베트남은 북향이 빛이 가장 적당히 들어와 시원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보통 북향을 가장 선호합니다.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현지인이 북향을 선호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만약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북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는 남향이 최고야 하고 들어왔다가는 똑같은 아파트라도 한국과 차원이 다른 강한 햇볕을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향보다 훨씬 덥고 집안이 금방 뜨거워져서 누진세인 베트남 특성상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에어컨을 틀어도 잘 시원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금세 뜨거워지므로 뷰는커녕 항상 커튼을 치고 컴컴하게 생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에서는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시는 게 아닌 이상
단순히 주거를 위한 렌트라면 분양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머릿속에 무조건 새 집이 좋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새 집에 들어가면 새로운 느낌의 옵션도 다 새 거고 신혼살림 시작하듯 처음 집에 들어가는 느낌은 좋지만 내 집이 아닌 렌트인 경우에는 새 집에 들어가시면 베트남에서 호구가 되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혼자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새 집은 주변 유사한 아파트보다 크기나 구조가 별로 특별한 경우도 없는데 단지 새 집이란 이유로 렌트비가 동일 물건 대비 시세가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은 입주 시 싱크대, 욕실 등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처럼 인테리어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해서 가정과 살림만 들여놓고 살면 되는데요. 베트남 아파트는 인테리어 없이 골조만 완공해주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까지 개별적으로 다 하느라 여기저기 인테리어 공사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 말도 안 되게 밤에도 공사를 하는데요. 낮에는 100번 양보한다고 쳐도 밤엔 정말 한국인으로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이것 역시 베트남에서 컴플레인 걸어봐야 나만 바보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특성상 크고 작은 많은 하자보수가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베트남은 이 보수공사가 한국처럼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잊어버릴 때쯤 보통 올 정도로 대응이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렌트해서 사시면 남들보다 돈은 가장 비싸게 지불하면서 계약기간 내내 하루 종일 망치 두드리는 소리에 전기톱 소리 등 온갖 공사 소리는 다 들으며 생활해야 하므로 아파트 구매가 아닌 신규 아파트 렌트는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렌트를 하실 경우 최소 건축 후 1, 2년 정도 지난 집에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근 거리입니다. 베트남은 도시 중심부로 떨어지는 거리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쭉쭉 떨어지는데요. 지금 거주하시려는 곳과 근무하는 곳이 통근 시간이 무조건 30분 안에 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직장과 집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지하철, 버스, 자가용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특히나 지하철로 이동하신다면 붐비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 자체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베트남은 지하철은 아직 멀었고 통근은 차 아니면 오토바이로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서 러시아워 시간 한번 제대로 걸리면 기존 통근 시간이 배 이상 걸리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평상시 안 막혔을 땐 직장과 주거 지역에서 거리가 1시간이 걸린다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최소 1시간 반에서 심하면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자칫하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차에 갇혀있는 시간과 그로 인해 교통비가 급격하게 느니 외곽으로 방을 잡아 세이브됐던 비용이 통근시간 비용과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로 주고 말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곽에는 상태가 좋은 신규 아파트가 많고 렌트비가 도심보다 훨씬 싼 경우가 많은데 직장이나 학교 등 본인의 주가 되는 장소에서 그 거리를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차값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인 특성상 차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어디 갈 때마다 매번 그랩을 외곽에 부르는 것은 비용도 전기 누진세 붙듯이 팍팍 뛰는데요. 비용을 떠나서 매번 부르는 것도 번거로워서 쉬운 것도 아니며 신규 아파트 단지 특성상 주변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트에 가거나 볼일을 보려면 무조건 차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상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이 가격에 이 정도 아파트 렌트면 완전 해자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 도심에 있는 이점이 훨씬 큰 베트남 특성상 본인의 생활 환경 및 활동 반경을 잘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나중에 후회 없이 베트남에 정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라면 무조건 7층 이상 들어가시고 꼭대기 2개층은 옥상에 달궈진 열기가 집안 내부까지도 다 들어와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더우므로 가급적 선택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잘 숙지하셔서 베트남에서 거주하시기 좋은 집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